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몇 년 전에 주식시장에서 나만 없어 에코프로 이런 네. 말이 들려왔는데요. 예. 그만큼 2차 전지주가 예. 아주 끝없이 오르다가 예. 꼬꾸라지면서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꿈틀꿈틀하면서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의 긍정적 기대감이 뭐 업황이나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좀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꿈틀대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살짝 조정을 받는 기미가 보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안 좋다가 올해 들어와서 또 주가가 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바닥은 지난 게 아니냐. 26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로봇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휴머노이드. 네, CES 이후에 로봇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 회사들이 장점을 보이는 LFP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극재 기업들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올해하고 내년 중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 라인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LNF가 올해 3분기부터 LFP 양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3가지 요소가 지금 주가를 좀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침 저희들이 오늘 2월 5일 오전 11시 무렵에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1월 29일 날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LNF가 2월 2일 날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또 IR 컨퍼런스 콜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 이거 작년 4분기 실적들은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실적을 보고 좀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뭐 이미 시장에 예상 실적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냥 녹화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이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배터리 여러 소재 중에서도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가 있는데 이 양극재의 판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지금 양극재 업체들 실적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 아무래도 양극재 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양극재 판가가 결정되는 게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세요.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근데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시세의 변동을 양극재 판가에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메탈이라고 하면 양극재 제조에 들어가는 뭐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국제 시세가 있거든요. 그것의 변동을 양극재 판가에 반영을 하는 건데 이게 시차를 두고 판가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시세가 뭐 바로 판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한 2,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2차 전지용 양극재 판매 가격은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가공비라고 하는 거는 킬로그램당 뭐 몇 달러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건 고정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가격인데 이 시장 가격은 매일매일 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공비는 고정된 값이고 재료비는 시세에 따라서 변동된 값이다 보니까 결국 양극재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재료비인 메탈에 연동된다. 맞습니다. 그냥 메탈 가격에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월에 판매하는 뭐 양극재 판가는 직전 3개월,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평균 메탈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또 뭐 10월에 판매하는 양극재 판가는
7월에서 9월 뭐 평균 그 메탈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뭐 양극재 업체하고 뭐 공급받는 배터리 업체 간에 서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구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탈 가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요. 메탈 가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면 양극재 업체가 자, 이 시점에 메탈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으로 갖고 있죠. 근데 10월 달에 양극재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이때의 메탈 가격에 연동해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판가는 지금 메탈 가격이 오르면서 판가는 많이 오를 겁니다. 판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메탈은 언제 구매한 거다? 쌀 때 구매를 네, 쌀 때 예전에 가격이 낮을 때 구매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판매 가격은 메탈 가격을 반영해서 올라 있는데 그 양극재 제조에 들어간 그 메탈 재고 자산은 옛날에 쌀 때 구매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득이네요, 이만큼. 예. 그러니까 네. 마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레깅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깅 효과다. 저희 이거 정유사 할 때 맞습니다. 국제 원유 도입해서 예. 제품으로 팔 때 그때도 레깅 효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똑같습니다. 네. 정유사에서 말하는 레깅하고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메탈 가격이 떨어질 때입니다. 메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메탈 구매는 이렇게 비쌀 때 메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메탈 가격이 쭉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 10월에 양극재를 제조해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 메탈 시세가 떨어진 걸 반영해서 판가도 떨어졌단 말이죠. 마진이 축소되겠네요. 그렇죠. 네. 판가는 떨어졌는데 이 원재료인 메탈은 옛날에 비쌀 때 사놓은 메탈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심지어 이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역레깅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메탈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 역레깅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마진도 떨어지게 되지만 아주 안 좋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완전히 이 저 배터리 저 양극재 업체들이 우리 속되게 말해서 실적이 아주 개박살이 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옆에서 보는 이 그림은 우리가 양극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판매 가격은 떨어지고 거기에 들어간 원재료는 비싼 원재료를 투입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메탈이 있을 거고 만들어 놓은 양극재가 있잖아요. 네. 그 구매해놓은 옛날에 구매해놓은 메탈 중에서 아직 사용 안 하고 있는 보관 중인 원재료가 있는데 비싸게 사는 것들이 비싸게 사놓은 거예요. 비싸게 사놨는데 이게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회계에서는 이걸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사온 가격보다도 지금 떨어진 만큼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반영해라.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그 원가에다가 가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이 완전 박살이 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박살이 아닙니다. 그냥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메탈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역레깅에 의해서 수익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탈이라든가 아니면 반제품 또는 완제품 양극재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원가에 반영해야 되니까 실적이 정말 굉장히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역 레깅 이때를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 역레깅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2024년 상반기까지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난 그 적자를 보게 된 이유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라는 게 웃기는 게 재고자산의 가격이 사온 가격보다 오를 때는 평가 이익은 인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레깅일 때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레깅일 수익성만 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레깅일 때 갖고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원재료의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평가 이익은 인식을 못하게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불공평한 느낌이네요. 네, 좀 불공평하죠. 근데 또 회계라는 게 나름 불공평한 것 같지만 거기서 또 합리성을 또 찾아갑니다.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극재 업체가 예를 들어서 리튬을 뭐 100에 사왔습니다. 리튬을 100에 사왔다. 그런데 이 재고로 가지고 있는데 리튬 국제 시세가 150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김주영 기자가 생각할 때, 야 이거 100에 사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시세가 150이 됐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이익 50이 나는 게 아니냐. 50이 근데 줄 것 같지만 아까 X?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에서는 네.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인식을 못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뭐 그냥 저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100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예, 좀 50은 인식 못해. 너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마.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올라도 인식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 리튬의 장부 가격은 그냥 100으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아무리 이 리튬 가격이 뭐 만이 되든 10만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평가 이익은 인식을 못하니까 장부 가격은 100으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가 국제 시세가 7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잽싸게 이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30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또 이렇게 예,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만큼을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영업이익이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시간이 또 흘러서 결산을 하는데 시간이 또 흘렀더니 이게 90으로 올라갔다. 네. 70으로 떨어진 이 재고가 네. 또 시세가 90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70에서 90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재고의 장부 가격을 70에서 90으로 올리면서 20만큼 올라갔잖아요. 네. 20만큼 올라간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이다 그래가지고 이 20만큼은 원가에서 차감을 하게 해줍니다. 앞에서는 평가 손실이 30 나니까 야 원가에다 가산해. 그래서 이익이 줄었잖아요. 네. 야 근데 야 보니까 이게 90만큼 올랐네. 그러면 네가 그 30만큼 개박살이 났었는데 그 재고에서 그 재고가 다시 90만큼 올랐으니까 90이 되었으니까 20만큼 올랐으니까 환입을 20만큼은 네가 환입을 해라. 다시 말해서 원가에서 20만큼은 차감을 하라고 하니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회계가 참 처음부터 잘 나간 친구는 챙겨주지 네. 않지만 바닥 찍고 올라오면 또 이렇게 또 챙겨주네요.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뭐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앞에서 평가 손실 30을 인식하는 거를 약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30을 설정한다. 얘기는 충당만큼 좀 원가가 더 늘어난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건가요? 100이었는데 충당금 30을 설정을 하면 100에서 30을 빼서 장부가를 70으로 한다. 네. 그러면 충당금을 30을 설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가가 30만큼 더 가산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충당금 설정은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여기 뒤에서 보는 것처럼 20만큼 환입이라는 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20을 환입을 한다. 좋은 거네요. 네, 그러면 충당금을 다시 빠꾸시킨다는 거는 야 네가 그전에 30 두들겨 맞았는데 20만큼은 마이너스 30이었는데 20만큼은 다시 환입을 시키는 거니까 이만큼 이익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 그러면 안 좋은 거고 원가로 반영되는 거니까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좋은 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나 업황 전망 그리고 메탈 가격 그 추이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자, 26년도 이 양극재 전문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 가격이 뭐 23년 뭐 하반기 때부터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여기 끝에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한 3분기 이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군요. 리튬이 그렇고 또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도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 보면 끝에서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여기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작년 3분기 이후로 조금 니켈 가격도 좀 회복되니까 그러면 이런 그 메탈 가격, 메탈 시세가 회복되면 당연히 그 양극재 판가를 올릴 것이고 그래서 양극재 전문 기업들의 26년도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그 NCM 그 니켈 코발트 망간 그 3원계 그 배터리에 공급되는 그 양극재 수출 가격 추이를 보면 아직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그 그림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탈 시세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그냥 양극재 판가에 바로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3개월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게 이제 메탈 시세가 저렇게 턴어라운드를 했으니
올해 1분기 또 2분기에 그 양극재 판가에 이제 반영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양극재 수출 가격도 이렇게 그림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에코나 뭐 포스코나 LNF나 그 옛날에 양극재 그 재고에서 그 손실이 난 거, 그게 그 충당금 설정한 거, 그게 이제 그 잔액들이 있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에코나 포스코는 얼마 안 되죠. 네, 비슷한데 LNF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LNF는 3,930억이죠. 자, 이건 뭐냐면 LNF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메탈 시세가 떨어질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말하시 그냥 개박살이 난 겁니다. 네. 개박살이 났었는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러면 자 메탈 시세가 올라가고 또 양극재 판가가 어느 정도 회복돼 준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환입되는 금액만큼이 원가에서 차감되면서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텐데 누가 제일 혜택을 본다? LNF가 아무래도 네, 혜택을 그렇죠. 오겠네요. 예, 옛날에 얻어 터진 만큼 네. 이번에는 환입이 더 되네요. 혜택을 볼 수가 있다. 네. 환입 가능성이 높다. 실적 개선이 뚜렷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LNF가 어느 정도였냐면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200% 거의 250%를 향해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옆에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매출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죠? 뭐 LNF가 재고 관리를 잘 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재고 그 전략을 잘못 썼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LNF는 그 재고 손실에 뭐 실적 발목을 많이 잡히고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요게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LNF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추이를 보면 누적 잔액 기준으로 보면 한번 보세요. 요게 10억 단위인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충당금 누적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증가하는 만큼이 그대로 실적에서는 비용으로 손실로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원가로 반영이 된 거예요. 2,730억, 3,680억, 4,430억, 4,870억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늘어나는 증가분만큼이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LNF는 엄청나게 그 실적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작년 3분기에 요게 딱 꺾여서 내려왔잖아요. 요 꺾여서 내려온 만큼은 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3,930억만큼 환입되는 거군요. 예, 이날 울었을 거예요, 아마. 예, 이날 결산하면서 펑펑 네. 울었을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도 제법 의미 있는 금액에 환입이 일어났으니까 25년 3분기에는 이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회사 영업이익을 차원에서, 냈을 네. 걸로 보입니다. 3분기에는. 그러니까 LNF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증가 일변도로 가다가 꺾였고 이게 4분기에도 이제 좀 꺾여서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그 개선되어 간다면 그것이 이익을 개선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LNF 연간 실적이 23년도, 24년도 특히 23년도에는 매출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유독 영업이익률이 뚝 적자율이 떨어졌네요. 뭐 마이너스 5% 24년도에는 매출 자체가 뭐 원천적으로 뚝 떨어버렸잖아요. 근데 막 영업이익률도 뭐 거의 뭐 마이너스 30%까지 가게 된 이유가 23년도에 재고평가 손실 2,300억 평가 충당금.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매출이 떨어진 데다가 재고평가 손실이 1,100억이나 반영되니까 당연히 영업 적자율이 뭐 거의 30% 가까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안 좋은 시기를 완전히 보내네요. 개박살난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아마 증권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야, 그 LNF가 제일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극재 3사 가동률 추이도 보면 요게 뚜렷한 파란색 요게 지금 LNF거든요. LNF가 보면 그래도 제일 지금 가동률 그 올라와 개선세가 있네요. 제일 네. 뚜렷하죠. 뭐 에코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들쑥날쑥하는 편인데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어떤 게 좋나요? 가동률도 증가하면 그 고정비 그 절감 효과가 좀 뚜렷해지죠. 네. 예.
가동률은 뭐 고정비하고는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네. 있으니까 수익성 개선 여지가 이제 커지는 건데 주요 양극재 3사 판매량 그 전망치를 보면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뚜렷한 그 파란색이 그 LNF의 그 추이 전망인데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네. 증가 일변도 모습을 보이죠. 뭐 에코나 포스코는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약간 출렁대는 모습인데 뚜렷하게 길어졌네요, 막 예. 그래프가. 27년도에 가서는 뭐 3, 4 다 쭉 올라가는데 네. 제일 뚜렷하게 일관적으로 증가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LNF다. 그러니까 NH증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재고 환입 가능성도 제일 높고 판매량 추이도 그 일관성 있게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가동률도 이제 제일 뚜렷하게 좋아지고 하니까 뭐 증권사들 중에서 3사 중에서는 이제 그 탑픽으로 좀 LNF를 꼽는 증권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증권사들은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을 그전에는 뭐 PBR이다 또는 PER이다, EV EBITDA 이런 식으로 그 타겟 프라이스 밸류에이션을 하다가 이제는 야 이게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려면 DCF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이 DCF는 5년치의 잉여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5년 이후로는 그냥 영구 잉여 현금 흐름을 산출해서 이 두 개를 지금 현재 가치로 뭐 할인을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게 보고 그 회사를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장사인데도 DCF 쪽으로 요즘 많이 예,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은 이제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 뭐 NH증권에서 이렇게 그 DCF 밸류에이션 테이블 내놓은 거 이거 뭐 구태여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이거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막 재고 충당금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이제 조금 숫자가 나왔다는 거 이제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 네. 오늘 발표되는 에코프로 BM의 그 실적 그 전망을 하면서 4분기에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을 낼 건데 감가상각비 환입과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평가 이익이 반영돼서 흑자를 유지할 거라 이런 코멘트를 해놨어요. 센터님 감가상각비 이미 비용 처리한 건데 이게 예. 환입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네. 감가상각비는 옛날에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를 1,0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를 뭐 장부에 1,000억을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계 장치를 그 구비한다고 1,000억을 투자를 해서 장부에 기계 장치 1,000억을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 장치는 5년 동안 쓸 수 있어. 그러면 내용 연수 5년으로 하게 되면 1,000억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200억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0억 해서 이렇게 5년 동안 1년에 200억씩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 첫 해에 200억 처리했고 둘째 해에도 그 감가상각비로 20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해에 딱 이제 200억 결산을 하고 나서 회사가 야 이 기계 장치가 5년밖에 못 쓴다는 거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내용 연수를 8년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8년 쓸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5년으로 보고 이렇게 하다가 2년치 결산하고 나서 이거 8년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3년을 이렇게
어. 3년을 더 플러스 시키면 되잖아요. 네. 처음에 2년치 결산하고 3년 남은 거에다 3년 더하면 6년. 그렇죠. 네. 그러면 김지영 기자 말씀대로 그러면 요 5년에다가 3년을 더해서 8년을 감가상각을 하는데 앞에 2년은 이미 결산을 했어요. 네. 200억 감가상각 비용을 반영했어. 그러면 1,000억 중에 600억 그렇죠. 남네요. 1년, 2년, 3년, 요거 또 3년에서 6년. 네. 요 잔존한 내용 연수는 6년이고 그럼 이 6년 동안은 얼마를 감가상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한테 600억 남았으니까 600억 남았잖아요. 매년 1,000억 100억씩이 되겠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1,000억 중에서 400억 원 2년 동안에 400억 원은 감가상각으로 떨어냈으니까 말씀대로 네. 감가상각이 100이니까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긴 줄었는데 그렇죠. 이걸 환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반영한 200억 원 지나간 거예요. 네. 지나간 것은 네. 지나간 대로 그냥 끝내는 거고 지나간 버스에 미련을 버리려고 예. 했죠. 뒤에 이렇게 더 늘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감가상각이 100억으로 줄어드는 거지. 앞에 감가상각 반영했던 것을 다시 빠꾸를 시켜서 환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분명히 이제는 연 감가상각이 100억으로 준 대신에 기간은 늘었죠. 오. 감가상각 반영에 대한 기간은 늘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환입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 감가상각비 반영했던 거 이거 그러면 다시 빠꾸시키는 건가? 이거 그게 아니고 조삼모사인데 길게 더 늘리다 보니까 연간 이식해야 되는 금액이 줄고 그래서 그 에코가 그 감가상각비 내용 연수를 조금 이제 늘리는 바람에 올해 4분기에 그런 것들이 감가상각비가 축소되면서 그게 영업이익에 영향을 좀 좋게 줬을 거다. 정확히 하려면 감가상각비 환입이 아니라 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감가상각비 축소 이렇게 또는 표현을 감소 해야겠죠.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재고 평가이익이 반영됐다 그러면 뭐 리튬하고 뭐 메탈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텐데 3사가 이게 리튬 가격이 상승되면서 국제 시세가 오른 만큼 그게 다 평가이익으로 드러나 그게 아니고 일제히 양극재 업체 다 네. 후재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네. 쉽지 않을 것 이것도 같습니다. 재고 평가 손실의 환입. 옛날에 평가 손실 두들겨 맞았던 재고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놈들 이제 오른 만큼 요만큼 이제 회복된 만큼을 다시 원가에서 차감시켜서 바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평가 손실의 환입. 그렇게 봐야 이제 정확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고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빛을 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앞으로를 내다보기 위해서 뭐 리튬 가격을 살펴볼 수도 있을 거고 로봇 산업 등 그 산업 트렌드를 볼 수도 있을 거고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설정과 환입 등 회계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덕분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